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66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손색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 합니다. 이때 손색이 뭐냐? 뭐길래 손색이 없다? 손색이 없다라는 것은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씁니다만 한자를 어떻게 쓰고 왜 이런 뜻이 되었느냐? 그래서 손색에 손이라는 것은 무슨 글자를 쓰는 무슨 뜻이고 색이라는 것은 무슨 글자를 쓰는 무슨 뜻으로 이 낱말을 만드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색이 없다는 말을 씁니다. 그러면 손색이 있다라는 말은 틀리느냐? 거의 서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우리 국립국어원의 해석에도 그래요. 손색이 있다라고 써서 틀린 것은 아니다. 쓸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제가 봤고 또 일본어 사전을 제가 훑어볼 때 손색이 있다라는 용례로 쓴 문장도 있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잘 쓰이지는 않지만은 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관용적으로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자, 손색은 손은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요거는 좀 쉽게 보이죠. 손자 할 때 쓰는 손이에요. 손자 힘으로 아들이 들어갔다. 아들다. 아들보다 아래다. 오른쪽은 잇는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시를 여기서 잇는다. 시를 잇듯이 아들에서 대를 이었다 하는 것이 손자가 되겠죠. 손자에다가 착받침이 붙었어요. 어쨌든 이것이 겸손하다는 뜻으로 쓰인다. 이렇게 일단 알면 되겠죠. 빗색이란 것은 부수자입니다. 부수자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겸손할 손과 빗색을 써서 왜 손색이 없다, 빠지지 않는다, 부족하지 않다, 뭐 이렇게 그렇게 쓸까요? 네. 자, 사전을 찾아보니 손색은 주로 없다와 함께 쓰여서 서로 견주어 봐서 못한 점, 그것이 손색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은 견주어 보아서 못한 점이 없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 정도는 된다, 그 이상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문을 보니 어느 제품과 비교도 손색이 없는 제품이다, 뭐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손색 없다 또는 손색이 없다 이렇게 쓴다. 그래서 다른 것과 견주어 못한 것이 없다, 주로 손색 없는 막 그런 걸로도 많이 쓰인다라고 제가 가진 국어사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손자를 보면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겸손할 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뜻은 겸손하다. 겸손한 것은 좀 순하기도 하고, 좀 사양한다. 뭐 이제 다 그만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겸손이란 말을 만듭니다. 이 손자를 써서. 그리고 겸손하지 않은 것은 불손하다. 손하지 않다. 겸손하지 않다. 오만 불손하구나 하는 그때 쓰는 불손할 때는 이 손자들이 겸손하다는 뜻이다. 근데 두 번째로는 겸손하다는 뜻 이외에 못하다, 뒤지다, 뒤떨어진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이 이 손색이다. 왜냐하면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아주 겸손하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좀 뒤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뜻이 좀 확대가 돼서. 자, 그러면 이 손색에서 손은 좀 못하다, 뒤지다는 뜻이 되는데 그럼 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빛색인데 빛깔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컬러, 색을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색이 어떤 의미로 여기에서 쓰였는가 보겠습니다. 빛색은 빛을 얘기한다, 또는 색깔, 색채를 얘기한다. 그리고 얼굴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얼굴. 네. 그리고 어떤 기색, 얼굴빛이 어떻다 할 때, 그때 쓴다, 이 색깔을. 그런데 굉장히 많은 뜻을 가지고 용례를 많이 만듭니다만 여기에 손색과 관련돼서 보면 겉에 드러나는 모양이다. 그렇죠?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의 눈에 시각적으로 일단 드러나는 것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겉에 드러나는 모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색이란 글자를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을색이 깊어졌다 또는 가을빛이 깊어졌다 하면 글쎄 가을색이 물론 단풍이라든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을다움, 정말 가을다움, 꼭 빛이 아니라 색이 아니라도 어떤 그 가을 전체가 주는 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다움이다, 가을 모양이다, 가을의 상태가 이렇게 아주 참 깊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꼭 색이 아니라 어떤 겉에 드러나는 모양이다.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모양, 느낌이다. 거기에서 이 손색이라고 할 때는 이 색은 이런 빛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겉에 드러나는 모양을 나타낸다. 이렇게 어떤 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억지로 하는 설명이 아니에요. 아주 권위 있는 사전이 설명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것이 그런 뜻으로 바뀌느냐 보면, 자, 첫째 손색이라는 것은 겸손하다는 것은 손이죠. 색이라는 것은 모양이 이제 드러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겸손한 모양이 눈에 띄게 드러난다. 그것이 일단은 손색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뜻을 발전시키면 보아서 뒤처지는 모양이다. 너무 겸손해서 이렇게 그것이 확 드러난다는 것을 저거 뭔가 좀 없는 것 아니냐,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뒤처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뜻이 확대되어서 이렇게 이러한 손색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손색이 없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못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겸손한 손은 위에 이제 손자, 손과 일단 글자로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겸손 이렇게 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손자를 쓰기도 합니다. 겸손이라고 할 때 이것은 손괴손이다. 손괴. 이것은 괴라는 것이 우리가 8괴 또는 64괴 할 때 쓴 그런 것이에요. 제가 이쪽 부분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겸손에도 쓴다. 이때는 뭐 방향은 뭐 동남쪽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순하다, 공손하다 할 때 이 손자를 쓴다. 그래서 겸손이라 할 때는 이 겸손한 손과 그리고 손괴손을 같이 써도 같은 낱말이 된다.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손하다 할 때도 이것을 쓴다. 그렇죠? 그리고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지위를 손은 사양한다, 물려준다. 임금이 자기 자리를 물려주는 것을 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손에는 겸손하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는 물려준다는 뜻도 있다. 그리고 손색의 경우에서는 뭔가 좀 못하다, 뒤지다, 뒤처진다, 막 그런 뜻도 결과적으로 가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손색이 없다. 이때 손은 겸손하다는 뜻이 주가 되지만은 좀 뒤처진다라는 뜻이 있다. 이 색이라는 것은 뭔가 그런 나타나는 모양이다. 네, 나타나는 모양이다. 겸손함이 너무 많이 나타났다. 그러면 뒤처진다. 그것은 손색이라는 것은 좀 뒤진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므로 어떤 최소한도 지진 않는다. 최소한도 그 이상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